접점을 놓치지 않는 인터뷰, 용터뷰. 네, 오늘 만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재명과 만난 사람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신데 이분이 80년대 성남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노동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또 노사 간 갈등이 있을 때 혹은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공익적 위치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오길성 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길성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위원님을 모신 거는요. 요즘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을 증언해줄 분들이 누가 계실까 찾아보다가 우리 오길성 위원님을 이렇게 연결하게 된 겁니다. 요즘 예. 근황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그간 전국 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 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했고요. 네, 지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문제와 서울역 주요 대형 병원 노사 문제를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고 잘 해결해냈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요. 이재명 후보와는 변호사 대 노동운동가로서 이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이재명 후보와는 아마 89년쯤입니다. 아, 89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네요. 예. 이재명 후보가 사법연수생을 마치고 새내기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네, 그때 첫 번째 만났는데 네, 그때 당시 저는 87년 전국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그렇죠. 노동운동의 불모지라고 했던 성남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많은 노동조합들을 하나로 묶어낸 성남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활동하던 시절인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3자 계획금지라는 제목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땐 그랬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 네. 이때 이재명 변호사가 예. 제 사건을 변론해 주면서 예.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눈이 바짝바짝 빛났죠. 그렇죠. 굉장히 똘망똘망하면서도 또 본인 자신도 이 소년공으로 성남에서 이 공장에서 일할 때 뭐 정말 반노동적인 그런 처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처음 만났을 때? 예. 제가 첫 번째 성남 지역에서 만들었던 노동조합이 네. 성남공단의 나이프 재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나이프 재화 회사 건물 바로 위에가 예. 오리엔트 시계 그래요. 예. 이때 이재명 변호사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뭐 모르는 사이였지만 뭐 그냥 네. 지나가기도 하고 몇 번 마주치기도 했겠네요. 기억은 그렇죠. 없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변론 도움을 받게 되셨고요. 이재명 변호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두 분 정도의 80년대 두 분 정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두환 정권 하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네. 86년 임금상 투쟁 파업을 했습니다. 예, 전두환 때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이후로 이제 첫 번째 구속이 됐는데 파업 과정 속에서 군부 독재 타도하지 않은 구호와 프랑카드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첫 번째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나중에 이제 사면 복권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까지도 이제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제 두 번째 구속은 이제 89년.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 이제 사회 이제 새내기 변호사였죠 이제. 네네네. 이때 당시 이제 성남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네. 이제 성남 지역의 각 사업장 노동조합을 순회 방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강의와 교육을 했는데 특히 이제 89년 5월 1일 아마 그때 일요일
일이기도 할 텐데 네네. 이게 노동절인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회사 자율적으로 노는 데가 있고 근무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은 다 이제 쉬게 돼 있죠, 이제.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특권을 거부해라.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제 참석을 하자고 이제 독려한 것이 네네네. 3자 계획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해서 예. 그 제목으로 이제 구속이 됐죠. 아니 그 나가서 집회 참여하자 이게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자 계획금지가 이제 악법이라 해서 이제 폐지까지 됐지 덮어 않습니까? 씌웠구나 그냥 한마디로. 예. 예. 이때 이제 제가 구속됐을 때 이재명 변호사가 예. 제 사건을 맡아서 무료 변론을 해 주었습니다. 무료로 또 해줬어요? 예. 그래요. 아니 어떤 계기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게 되셨어요? 아마 이재명 변호사는 다른 그 분들하고 다르게 예. 인권 변호사는 대부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변화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부산의 그 이런 온갖 사건들 다 갈코니로 긁어 모아가지고 떼돈 벌던 변호사였는데 불임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이제 거듭나신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인권 변호사로서 하겠다고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죠. 작정하고. 예.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제 사건이 성남 지역에서 첫 번째 맡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 맡은 노동인권 사건이 바로 우리 오길성 위원님 그 사건이었다. 그렇죠. 그때는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혈기왕성했고 네. 그때 재판 과정 속에서 변론하는 모습이 네. 흔히 영화에서 한 장면에 나오듯이 네. 변호사석에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석해서 네. 증인들 앞에 가가지고 보여주고 아주 이렇게 증언들을 질문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제가 이제 1년을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10개월로 감형돼서 만기 출소하였는데요. 네. 제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이재명 변호사가 제 아내를 초대해서 같이 함께 격려하는 저녁 식사 자리까지도 마련해 주셨던 변호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속이 되니까 그 성남 지역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오길성 의장 석방하라는 투쟁이 이제 격화되고 네. 성남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그 구속된 그 노동자들의 변론을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도맡아서 네. 무료 변론을 하였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성남 지역에서는 첫 번째 탄생한 인권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때 일을 또 소상히 기억하시네요. 보니까 그때 성남 지역의 그 노동 변론은 이재명 변호사가 뭐 상당히 많이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무료거나 혹은 뭐 거의 이거 이득이 남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변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기대되고 힘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재명 변호사였다. 예. 자, 지금 그 노동계를 떠나지 못하신 상황이에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계신데 오늘의 노동 현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정부의 공적 역할 매우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이재명 변호사는 이제 소년 공장 노동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즉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생활과 철학은 아마 노동자들의 경험과 삶에서 우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물을 바라보거나 또는 뭐 어떤 행정적이나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는
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제 서민들의 삶의 그 질 향상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들, 노동자들, 뭐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 모두가 이제 힘겹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편 대기업이나 힘 있는 규모 있는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변함없이 또 잘 나가고 또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네. 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을 중심에 놓고 이제 어떤 행정과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일방적인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와 욕심을 다 실현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경제나 기업의 성장을 시키는데 힘을 써야 하고요. 네. 또 그에 걸맞는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기업이 망하고 무슨 노동자가 있겠어요. 기업도 잘 되고 거기에 상응하게 또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하고 또한 따뜻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새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당장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네. 뭐 이제 뭐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문제도 좀 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부동산 문제나, 그래서 그분이 그 자라온 환경 그 과정 속에서 체득된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그 복지 향상과 근로자들의 근로 개선과 모두가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길성 의원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1989년에 만난 젊은 혈기의 이재명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